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민병대 의원입니다. 전라남도와 국회-TV, 여수-MBC가 공동 주관한 여순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국회 토론 여순사건 특별법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70년이 지났지만은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안을 5개를 발의를 했습니다. 모두 5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활동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얘기 나누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네, 역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나오셨고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오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법안 비교 그리고 처리 과정, 당과 의원의 활동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역할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5개의 법안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부의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9일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06분의 서명을 받아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물론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념 갈등을 떠나서 정말 진실로 이제 화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명칭도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이렇게 해서 발의를 했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치유와 상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을 두고 그 다음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전남도지사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3년간 자료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3년 이후에 6개월 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는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겐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보상 조항은 뺐습니다. 네. 뭐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보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죠. 예. 정인화 의원께서는 어떤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까? 저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특별법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작년 4월에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6월에 국방위에서 심의를 한번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여순 사건의 본질은 너무 잘 아시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묻혀져 왔습니다. 명칭마저도 여순 반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순
지역 전체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진실되게 규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화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조금 전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법안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법을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 법안을 전부 훑어봤는데 거의가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진상규명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반란이라는 누명이 씌어진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희생자들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규명하는 거, 그리고 명예회복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령 사업, 그리고 배보상, 이게 이제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다른 법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배보상을 규정한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정인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들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개 다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의 제한 이후에서 부당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다른 법안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그런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절차의 중복, 그다음에 지연 이런 것들이 야기가 돼서 이번엔 실무위원회를 두지 않고 단일위원회 차원에서 했고, 당시 실무위원회들이 하던 일들을 별도의 사무처를 두어서 일관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위령 사업이라든지 재단의 출연 이런 것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 보상 문제는 정인호 의원님께서 관련 규정을 이미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법안도 병합에서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배 보상을 뺐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법안을 좀 신속하게 특별을 만들기 위해서 배 보상 문제는 법안 이후에 차후에 별도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배 보상 규정을 뺀 별도의 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같은 당에서 민주평화당에서 정인화 의원, 이용주 의원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발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아 의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순 11구 사건 70년이 됐습니다. 통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법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기와 성격 규정을 보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에서 봉기하였던 시점과 지리산 금정령이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의 시기를 정해서 여수 순천과 전남 지역의 일대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그 희생과 그에 따른 진상 규명 그것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여순 11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도지사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어떤 내용으로 발의를 하셨나요? 네, 먼저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순 사건 70주년인데 그동안 이 분들의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유족분들 그리고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전남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또 애써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이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이해찬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곧바로 5.18 묘역 참배를 했는데 거기서 유족분들을 만나셨어요. 네. 그때 유족분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셨고 또 전남도의회 그 특위 의원님들이 또 저희 당 대표를 만나셔서 민주당이 특별히 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발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여수 순천 지역에 마침 저희 당 의원이 안 계셔서 어떡할까 고민 끝에 제가 지역은 서울 노원구입니다만 출신이 여수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의 바로 위에 오빠가 당시에 19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은 아닙니다만 출신 의원으로서의 일종의 유족이죠. 그래서 그런 이 사연을 갖고 저희 민주당에서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발의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이 전남도의회 여순 특위와 사전에 법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요. 곧 저희 당이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인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시각 차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약간 다르고요. 조사의 기간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거냐, 그리고 진상조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차이보다는 다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해서 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는 제가 보기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차이는 아마 이 법안들이 다 올라오면 아마 병합 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병합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나은 방안을 찾으면 아마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20대 정기국회 내에 이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순 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국회 토론 여순 사건 특별법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영일 소장님? 뭐 좀 이 특이점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눈여겨봐야 될 점, 차이점 이런 것을 좀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예, 5분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인 법안들을 귀하게 검토해보려 해보면은 약 한 4가지 정도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정인호 의원이 발의한 이후로 법안 내용들은 갈수록 진화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대체적으로 제주 4.3법을 원용하는 형태의 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 위주 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기구에 있어서 이윤화 구조냐 단일화 구조냐 하는데 이윤화 구조는 명예회복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역위원회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단일화 구조를 주장하고 있죠. 명예회복위원회와 사무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는 그 경우에 보면은 사건의 공간이 전남과 전북, 경남, 대구, 경북 약 5개에 걸쳐서 있는데 그렇다면 실무위원회를 5개로 구성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제주 4.3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보면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앙인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또 더불어서 자료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도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청인 위주 소자가 아닌 직권조사 이야기를 하는 김성환 법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561개 통리가 있고 전남 동부 지역만 해도 1,800개 통리가 있는데 마을마다 조사를 한다게 되면은 제주는 7년 동안 조사를 해서 561개 리통을 조사를 했죠.
그럼 저희들은 3년 동안 1,800개 이상의 리통을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 유족에 대한 관한 조항들을 갖다가 좀 삽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하지 않는 자는 물론이라니와 재심 조항에 해당되는 자, 말하자면은 군사 재판으로 단심 재판을 받은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불비하게 진실불능이나 각하된 자나 손해배상 소송을 아니한 자, 이런 부분들을 피해 유족 구제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5개 법안 중에서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여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대 군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5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뭐 서요 사태, 봉기, 항명 또는 거부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네. 소장님, 그 지역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명칭의 변청 과정과 사건의 시각과 관점 후 2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명칭의 변천은 1948년 10월 19일 사건 발발로부터는 14연대 반란, 여순 반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이로부터 40년간 지역 인사들의 줄기찬 명칭 변경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반란이라고 국방부가 주장을 해왔었고, 여기에 반공과 레드 컴플렉스에 완전히 잡혀있던 상황이었죠. 이러던 것이 1987년 교과서 명칭 변경으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되었고, 98년 여순 사건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에서 합동 일행제를 지내면서 여순 사건으로 분리우게 됐던 것입니다. 50년 동안 침묵을 강요되었던 것을 공론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부 공식 보고서도 여순 사건으로 명칭이 되었고, 2년 전인 2016년도부터는 사건이 아닌 항쟁을 서서히 유족들과 지역사회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건의 시각 관점으로 볼 때에 제주 4.3은 진상규명이 되는데 여순 사건은 왜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회의와 절망과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특히 금년은 제주 4.3과 더불어서 여순도 70주년이었습니다. 제주 4.3은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진실이라는 담대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말하자면 분단 거부운동인 제주 4.3이 정당한 것이라면 제주 4.3을 진압하려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한 건 역시 정당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지역사회와 유족이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주 4.3이 없었으면 여순 사건이 없었습니다. 해방전국에서 분단 거부운동인 단선 단정 반대운동을 전개한 제주 4.3을 진압하려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한 항명은 역시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란이 아닌 반공 인식체계가 아닌 항명, 봉기, 항쟁, 이런 시각들이 본 법안에 담아있는 내용을 여실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서요 사태, 봉기, 항명, 거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봉기나 항명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인하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배보상을 명시하는 것이 법안 통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쭉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정인하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의 법안에 이 배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피해 구제의 마지막 절차는 배보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거는 우리가 흔한 교통사고에서도 목격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나 심지어는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위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구제는 결국은 보상으로 결말이 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여순 사건의 경우에도 수많은 분들이 천금 같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족들은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 냉대,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연좌제에 의해서 공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피해까지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보상은 사회적인 정의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현실적으로도 유족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건데요.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이게 그 소송을 통해서 이 배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실토를 저한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의 시간적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소송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배보상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마지막 단계인 배보상을 위해서 이 특별법 개정 요구가 나올 것이다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배보상이 빠져 있다가 지금 법 개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네. 배보상이 특별법에 규정되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발언 내용을 들으셨는데 정인화 의원께서는 후여 지금 이제 배보상 문제를 넣었더라도 이분 이제 두 의원의 발언을 듣고 다른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제가 잠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 배보상을 위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상 규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지 네. 사실상 이거는 국가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이라는 그것은 불변의 것입니다. 전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해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 단위의 그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거는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산출을 해봐야 얼마 정도의 예산이 비용이 들 것인지 네. 그것이 나올 것이고 설령 몇 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 조 단위 정도의 보상금을 지금 못할 국가는 아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두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필요성을 느끼냐 하는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경제 규모로 볼 때나 국민의 성숙도로 볼 때 네. 그것이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법안을 넣어놓고 배보상 규정을 넣어놓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배보상 규정을 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부딪혀 보면서 정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압박도 가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관철시켰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법안을 쭉 살펴봤는데 이 법안에 좀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뭐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영일 소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법안이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의 5개 법안을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꼼꼼히 해봤더니 다른 법안하고 더불어서 한 4가지 정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인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전수조사 형태의 직권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야만이 마을별 전수조사를 해서 낱낱이 빠지지 않고 유족들의 피해를 조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추이게라도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피해 유족 구조에 관한 그 조항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진실화해위원회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번에
적용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심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조사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진실불능이나 각하된 사람들을 다시 재조사하는 형태들, 이런 부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아니한 사람들, 송달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원회 활동 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 보면은 위원회가 구성한 날로부터 활동 기간을 2년, 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신청 접수, 직원 채용, 준비 기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금년 3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 12월 11일에 조사 개시 결정을 해서 준비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구성한 날이 아닌 최초 진실규명 조사 결정일 이후로 해야만이 이 시간을 안 까먹고 고스란히 조사 기간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 권한 강화합니다. 국가기관 자료 협조를 얻으려면은 아무래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권한을 갖지 않으면은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검찰청, 문서고를 어떻게 뒤집니까? 권한을 강화하는 법조항들이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수조사를 한다면은 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활동 기간 이런 거 갖고 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순사건 특별 법안이 국방위원회 이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방위원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참 조금만 보탤게요. 네. 그 방금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같이 국방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위원장 만났고 여야 간사들 만나서 전부 동의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국방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얘기가 이게 국방위로도 갈 수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로도 갈 수가 있는데 군인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그쪽으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하고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결론이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국방부에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 장관, 전 국방부 장관, 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를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80도 달라질 정도로 시각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통과하는 데는 더 낫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뭐 이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는 뭐 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이렇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쭉 들으셨는데 이영일 소장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까지의 난제라든가 뭐 해결해야 될 과제,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클까요? 저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만 한 4가지의 단기적 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방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국방위원회보다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한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발의의 정당들이 5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과 더불어서 법안을 발의했던 주승용 의장님과 정인화 의원님이 포진해 있어서 아주 유리한 국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방위원회는 김종대 의원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쪽에 한국당과 무소속이 7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 여치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저희들이 잘 아는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인권 법안으로 지정해서 국회 선진화법인 안건 조정제를 피해야 됩니다.
쟁점 법안이 됨과 동시에 이 법안은 지지부진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국회 내에서도 상원의회격인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정당들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를 차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박지원, 박주민, 이춘석, 표창원 의원 같은 걸출한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들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게끔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5개 법안을 오늘 5분의 의원님들께서 조율 조정을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해서 가장 최적의 법안들을 이견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줘야만이 속도감 있게 나간다는 것이죠. 끝으로 국방부나 국방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인화 의원님이 작년 4월 달에 발의를 했더니 6월 달에 국방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국방부에 질의해신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했더니 안 맞는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의 국방부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거 좀 절차를 밟아서 그 공증을 쓸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 끝나고 나서 한 분씩 좀 배부를 해주시죠. 예. 예. 자, 네 가지 뭐 넘어야 될 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나와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이런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이렇게 여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2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어떤 좀 끌어내야 될 텐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인화 의원께서는 어떻게 뭐 어떤 다른 법안을 갖고 계실까요? 네, 우선에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이라는데 여야 의원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 사건 특별법이나 노골리 사건 특별법 등이 경상도에서 일어났었는데 이 경상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특별법화하는데 지금의 한국당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전 의원들께서 주도가 돼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통과시킨 가장 주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민 학살이다. 네. 이런 점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조금 전에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는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또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총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을 때 이 과거사 정리기본법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결코 통과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 개별법으로 특별법으로 입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영일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5개의 법안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좀 해야 될 텐데 조율과 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인화 의원님 어떠신가요? 조율 조정 과정에서. 조금 전에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일시적으로 이 자금 소요가 크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하자는 이 발전된 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2월 7일 날 이
4.3 사건 관계자 거창, 노걸리, 산청, 함양 사건 그 희생자들이 모여서 그 배보상 문제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관심이 온통 지금 배보상에 쏠려 있습니다. 비록 특별법이 제정은 돼 있지만 배보상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이 거기에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미 이 배보상 문제는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일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의 발언들을 쭉 들으셨는데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이 정치권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일 소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을 해온 지가 21년째가 됩니다. 특별법 정세와 지형에 관해서 이렇게 5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부분을 보고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유족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화의 과거사법을 제정해본 일원으로서 저희 경험으로 보건대 법안은 발의도 어렵지만도 제정은 더욱더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전체 의원은 38%인 122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면 과반수를 훌쩍 넘은 60%의 구성원이 동의를 하게 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대 국회도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80 이상의 고령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리적으로 발의해서 제정되기까지 내년 2019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하다는 심정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안 된다면 20대 국회에 이런 5분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도 안 된다면 개혁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된다면 더 이상 어떤 것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절대적인 심정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최초 군대이자 마지막 군대의 항명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계엄과 국가폭력의 기원이었다. 또한 민간인 학살의 기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한 진입점이고 특히 최근에 남북 분단의 마지막 남은 금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것은 물론이랍니다. 아무튼 여기 방청에 계신 우리 유족들과 시민사회 모두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역에서 이렇게 5분의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5분이 지역에 바라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바라는 사항과 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것, 활동 계획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오늘 국회 토론 마지막 얘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정인화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승용 부의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국방위원장, 행안위원장, 그다음에 행안위 여야 간사를 만나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을 합하니까 정말 일이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5분이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특별법을 보는 이제 시각은 일단 구겨진 역사를 바로잡고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래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이나 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슬픔과 분노와 한이 DNA가 돼서 계속적으로 후손에 물려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묘한 어떤 그 갈등이 조금 보이는 조짐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 초기에 반군과 그다음에 좌익 세력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군경에 의해서 또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은 무고한 양민 학살이라는 공통 분모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이념 논쟁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무고한 양민 학살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갈등이나 반목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점을 우리 민간 사회 단체에서도 조금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뭐 미묘한 갈등,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5분의 의원님 그리고 이현희 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 6분에게 정말 특별법 통과를 해주라고 응원의 박수 오늘 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나오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여순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국회 토론 여순사건 특별법 1시간여 동안 했습니다. 토론을 가졌는데 여순사건이 직접적 발단이 된 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제정됐고 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있었고 또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은 아직 진실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그래야 희생자와 지역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순 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국회 토론 여순 사건 특별법 토론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